안녕하세요. 해축 전문 분석가 해축괴물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위 적중인증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월드컵 예선 축구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 포메이션은 4-3-3-3이며 구두 연세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책임지며 팀 공격의 중심축이 된다. 아제르바이잔 포메이션은 4-4-2이며 엠넬리는 박산에서 몸싸움과 슈팅 집중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지원이 부족하면 쉽게 고립된다. 아이슬란드와 아제르바이잔 모두 전술적 단순함과 공격 패턴의 반복성이라는 한계가 뚜렷하다.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해 팀 차원의 변칙성이 거의 없다. 교체 자원들도 공격력 강화 효과가 제한적이라 후반부에도 루즈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몰도바 포메이션은 3-4-3이며 니콜라이스쿠는 전방에서 피지컬과 마무리 능력을 갖췄지만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이스라엘 포메이션은 3-4-3이며 아바다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개인기를 앞세워 돌파 구심점 역할을 한다.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 붕괴 여부가 승부의 핵심이다. 몰도바는 하프 스페이스를 방치하며 상대 공격진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내주고 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간델만과 아바다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과 돌파를 이어가며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결국 전력과 전술 안정성 모두에서 앞선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 레테기는 원톱으로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겸비해 박산에서 득점 기회를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다. 에스토니아 사피네는 최전방에서 순간적인 위치 선정으로 득점을 노리지만 강한 압박 앞에서는 고립되기 쉽다. 이탈리아는 코너킥 세밀 패턴과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초반부터 장악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사피넨과 카이트의 역습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짜임새와 피지컬 열세로 인해 반전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이탈리아가 안정적인 운영과 세트피스 강점을 무기로 무난히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오아니디스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팀의 최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 벨라루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슈만스키는 전방에서 공중볼 경합을 이어가지만 고립될 경우 공격 기여도가 크게 떨어진다. 그리스는 홈에서 안정된 수비 조직과 바카세타스를 중심으로 한 날카로운 공격 전개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 벨라루스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고 공격이 단조로운 한계를 보이며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그리스가 홈 강세와 전술적 완성도를 무기로 삼아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몬테네그로 오스마이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타깃형 자원이다. 체코 시크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한 결정력을 갖춘 스트라이커로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에서 위협적이다. 몬테네그로는 측면에서 확실한 수적 우위를 점하며 하프 스페이스까지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체코는 시크의 개인 능력에 기대겠지만 전술적 구조적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몬테네그로가 전술적 상성을 활용해 경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며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슬로베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크라머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슈팅 집중력을 앞세워 결정적인 순간 득점을 책임진다. 스웨덴 포메이션은 3-5-2이며 니그레는 빠른 침투와 문전 침착함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슬로베니아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스웨덴의 템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스웨덴은 장거리 이동과 피로 누적으로 전술적 완성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후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체력, 심리, 전술 완성도에서 앞선 슬로베니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페로제도 포메이션은 3-4-3이며 클레트스카르드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지원이 끊기는 순간 고립되기 쉽다. 크로아티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부디미르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을 활용한 마무리가 날카롭다. 이 경기는 전력 격차와 세트피스 집중력이 명확히 갈라지는 구도다. 페로제도는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체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세트피스와 측면 돌파를 앞세워 경기 내내 압박을 이어갈 수 있으면 후반부로 갈수록 득점 기대값이 높아진다.
결국 크로아티아가 안정적인 전술 완성도와 개인기량 우위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카바이프는 좌측 윙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돌파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다. 프랑스 튀랑은 최전방에서 피지컬과 속도를 동시에 갖춘 자원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튀랑과 셰르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완벽히 장악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수비 라인이 시선 분산과 빠른 연계 패턴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경기를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프랑스가 전술적 디테일과 피지컬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스위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엠볼로는 최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속도를 겸비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한다. 코소보 포메이션은 3-4-3이며 라마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하지만 중앙과 연계되는 장면은 제한적이다. 스위스는 샤카의 전방 연결과 은도에의 측면 활동, 엠볼로의 결정력이 맞물리며 공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코소보는 수비 간격 유지와 전술적 대응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며 강한 압박 앞에서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스위스가 전술적 완성도와 전력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흐름이다. 덴마크 비어레스는 최전방에서 압박과 제공권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타깃 역할을 한다. 스코틀랜드 아담스는 빠른 움직임과 저돌적인 돌파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한다. 덴마크는 에릭센을 중심으로 한 점유율 지배 전술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스코틀랜드는 아담스와 맥긴을 앞세운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구조적 열세는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덴마크가 전술적 안정감과 점유율 지배력을 앞세워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 버뮤다 포메이션은 4-1-4-1이며 파핀 윌리엄스는 전방에서 빠른 발을 활용해 역습 시도는 가능하지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제한된다. 자메이카 포메이션은 4-1-4-1이며 브라운은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볼 배급 능력을 앞세워 템포를 끌어올린다. 이 경기는 전력 격차가 뚜렷해 초반부터 자메이카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버뮤다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버티려 하겠지만 후반부 체력 저하와 마킹 실수는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다. 반면 자메이카는 그레이의 측면 파괴력과 중원 장악을 앞세워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최종적으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르시아는 최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순간 스피드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린다. 퀴라소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카디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책임지지만 수비 라인을 흔드는 기동력은 제한적이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안정적인 선수비 후역습 구조를 바탕으로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다. 가르시아와 몰리노의 침투가 살아나는 순간 퀴라소 수비는 무너질 위험이 크다. 퀴라소는 로카디아와 마가렛 중심의 공격이 단조롭게 막히면서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실리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통제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IT 내종은 원톱 성향의 공격수로서 문전 앞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마무리에 강점이 있다. 온두라스 로자노 콜로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핵심 자원이다. 온두라스는 중원 우위를 기반으로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후이오토와 윙 자원들의 연계를 통해 꾸준히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반면 IT는 빠른 돌파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부족해 시간이 흐를수록 밀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온두라스가 중원 장악력과 전술적 짜임새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니카라과 모레노 치오르치아리는 중앙에서 수비와 공격 전환을 연결하지만 압박 강도에서 밀리면 쉽게 공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 코스타리카 바르가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연계 플레이에도 강점을 보인다. 니카라과는 수비 마이너스 미드필더 간격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하며 경기 내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코스타리카는 아길레라, 자모라와 마르티네즈의 조합으로 공간을 집중 공략하며 승리 시나리오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코스타리카가 전술적 우위와 안정감을 앞세워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흐름이다. 라트비아 포메이션은 5-3-1-1이며 레그자는 전방 압박과 제공권으로 수비 전환의 첫 관문을 담당한다. 세르비아 포메이션은 3-1-4-2이며 미트로비치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으로 언제든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이다.
라트비아는 밀집 수비를 앞세워 최대한 실점을 억제하려 하겠지만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취약하다. 세르비아는 루키치의 침투와 미트로비치의 마무리를 통해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공격 루트를 완성할 수 있다. 체력, 기술, 전술적 응집력 모두에서 우위를 보이는 세르비아가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해축괴물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